청소년 정책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원하고 주장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앞으로 좀 더 견고하고 넓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그 다음에 아청법,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학교와 청소년 지원법, 그 다음에 청소년 연맹 육성법. 이건 잘 모르시고, 마지막 하나 더 여가부가 담당하진 않는데 우주청소년단 육성법.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의 특징이 개정이 잘 안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90년도에 청소년부가 만들어져서 제가 대학에 들어간 93년도에 이제 김한규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니 없앴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청소년. 그런데 부처 이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이름을 안 붙여도 제가 용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전 단계 아동, 지금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아동도 가져오고, 만약에 그 뒤에 청년,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 업무도 다 가져온다면 가족으로 묶을 수 있으니,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로 하는데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청년이 여성가족부로 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부는 그대로, 청소년 업무는 그대로 담당하는, 이것을 지도자의 이 처우를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이 기대감, 이 자리에 대한 일치,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물론 다른 곳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는 증폭해내고 있습니다. 자, 해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저는 성평등 가족 청소년, 심지어는 앞으로 가자, 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약후명 후에 이 긴 어둠 속에서 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요. 처우에 대한, 그리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3명, 4명, 5명 근무하면서 월화수 목금토 야근하고 이런 어떤 곳에서 직급에 대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곳, 정원에 대한 수도 없고 아주 소규모로서의 우리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처우 개선에 회와 상담사 회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유를 위한 단초가 오늘의 이 자리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이 지원 세력들이 그러한 각각의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 지지,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교수님. 상담 쪽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한 2, 3년 토론으로 그 정책 토론회, 심포지움, 포럼, 토론회 이런 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네요.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 쪽 입장이고, 근데 정책적으로 이게 수용이 되거나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할 만큼의 명분이나 이득이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 입법하거나 정책 세우는 분들의 화법을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지금 그 여가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위기 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울의 증상들을 아시죠?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증 우울은 숟가락 들 기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정신운동 기능이 심하게 지체되면서 구실을 지원 인력들을
그 과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청소년 붙는 쪽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청소년 사회복지센터 협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동종 직종에서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집행이 되겠어요? 인건비 많이 주겠어? 그렇게는 안 하지. 전부 사업비지. 그러니까는 이 돈의 양이 고뇌, 삶의 짐, 고통 이제 이런 걸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현황 여기 있지만 소진된 전문가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전체 직원이 60% 비정규직이에요. 비교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나를 제가 비교했는데 한국 요 청소년 상담 관련된 일하는 양반들 GNI 요게 이제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직급간이 쌓일수록 격차가 더 커져요. 이 시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동백. 너 때문에 힘을 내게 돼.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대출. 이거 저기 곳간에서 20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뭐 100원 받을 때하고 50원 받을 때하고 50원 차 있으니까 그럼 50원만큼 덜 하거나 더 하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건 인풋하고 아웃풋의 비교잖아. 그러니까 정책하는 분들은 같이 넣어서 더 많이 얻어지는 정책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통해 뭘 얻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약한 부분이지. 그에 대한 시각적인 자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청소년 이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정부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용 공간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요 항목만 잡아가지고 단위 비용으로 얼마씩 늘 건지를 갖다 간단히 계산해서 핵심 성과 지표 제시하고 비용 편입 분석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이건 뭐지 다음번을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 예산 전체로 따지면 사실 큰 돈은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처우 개선하고 콜센터 구축, 전용공부 학번 관련돼서 이제 그 계략적인 예산이고 재원 확보는 청소년 육성기금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거 좀 모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전략적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돕는 건 우리 쪽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이미 배출된 4만 명의 청소년 상담사를 포함해서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이 유입될수록 이게 이제 작업 환경이 좀 매력적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차원에서는 부처의 7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 한 분 한 분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회의 김진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동준 센터장님, 한국청소년연대 허정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최성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청소년특별회의 김경훈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성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김미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번 토론회는 기초의회 의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전문가, 청소년 단체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